사람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더 좋은 자산이 있는 미국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게 좀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선택인 것 같습니다. 섹터들을 알아보는 안목을 키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우선은 전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에너지 자립도 안 되고 식량 자립도 안 되고 모든 이제 원자재를 해외에서 달러로 사와야 되는 국가이다 보니까 저는 달러 표기 자산에 많이 투자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개인 투자도 주식도 하고 있지만 국내 주식보다는 이제 미국 주식이 높고, 국내 주식도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주식들만 저는 투자한다는 원칙이 있었고요. 테슬라에 많이 투자하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쪽에 관심이 많고,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다른 빅테크 기업 대비해서 현재 주가 퍼포먼스가 좋지 않잖아요. 저는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때, 특정 자산의 펀더멘털 훼손이 없을 때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테슬라라는 종목을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언급하지는 않지만 꽤 큰 비중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달러 표기 자산, 그 안에서도 성장 섹터에서 좋은 종목, 지금 싼 종목을 많이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8년도 이제 초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했을 때부터 이제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에 같이 투자를 시작했고, 첫 투자는 애플과 이제 나스닥 100 ETF로 시작을 했는데, 저는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이렇게 나눴었던 건 아니고요. 제 생각에 전 세계 80억 인구 기준으로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어떤 자산 또는 서비스나 재화를 공급하는 좋은 회사를 사자는 이제 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그 종목을 선정해서 그렇게 투자를 시작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소중한 월급으로 이제 가처분 소득을 미래에 저에게 보내야 되는데, 그럼 현 시점에 가장 안전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안전한 자산, 더 좋은 자산을 찾게 됐고, 자연스럽게 전 세계 서비스, 그리고 우리 실제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 기업,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강건한 자산인 비트코인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트렌드를 파악해가지고 투자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실제 생활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마주하는 것들을 통해서 변화를 관찰하고 거기서 공부를 통해서 이게 좋은 자산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투자하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도 그냥 정말 우연한 기회에 길거리에 파란색, 이제 하늘색 번호판이 이제 돌아다니는 걸 보고 저게 뭔지 했는데, 그 전기차 같은 경우는 번호판이 하늘색이라고 하더라고요. 2019년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배터리나 자율주행 섹터에 관심을 갖게 됐고, 사실 저는 그때 관심은 가졌지만 초창기 투자는 못했었고, 배터리 제조 섹터에만 조금 초창기 투자를 했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주변을 관찰하는 편이었고, 최근 기준으로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퇴사하기 직전에 생성형 AI 솔루션을 도입하는 업무를 담당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국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들 실제 제품도 사용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투자 공부까지 하면서, 그런 식으로 저는 실제 생활을 통해서 관찰을 하고 거기서 포착되는 변화들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고, 대상 중에서 시가총액 순서대로 가장 높은 것부터, 어차피 시장의 평가는 시가총액이 높은 게 더 좋다라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종합적으로 그 회사나 제품의 펀더멘털 포함해가지고 변수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서 저는 종목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장이거든요. 데이터를 제가 조금 가져왔는데, 지난달 말에 미국 국채가 쏟아졌는데, 과거에는 뭐 러시아나 중국 정부, 그리고 미국의 우방국이었던 뭐 캐나다나 유럽 등지에서 이제 미국의 국채를 사줬는데, 이제 더 이상 이 국채를 소화할 시장이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뜬금없이 스테이블 코인을 form of money라고 해가지고 돈의 한 형태로 간주하고 있다. 그래서 뭐 규제를 통해서 이 시장을 조금 활성화하겠다 라는 식의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 왜 중요하냐면, 뭐 저는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하고 있진 않지만, 이게 가치의 변동이 없는 코인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뭐 이걸 매수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미국 국채가 담보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넘쳐나는 미국 국채를 수화할 수 있는 그 다음 창구가 될 수 있고, 그 미국채를 바탕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처가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갖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회사가 테더예요. 그 테더는 버진 아일랜드에 이제 있는 회사라서 직접 투자는 어렵고, 두 번째로 미국의 서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도 두 번째로 큰 USDC라고 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처인데,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한데 실제 여기도 비상장이라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 페이팔이라고 하는 전 세계 활성 인구 한 4억 명 정도를 갖고 있는 에스크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성장성이 지금 많이 훼손된 상태라 주가가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발행하고 있는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을 저는 주목하고 있고, 그거의 발행량을 체크하면서 제가 매수를 조금씩 적립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고래 돈공부 통해서 왜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됐고, 어떤 근거에서 투자하고 있고, 어떤 비중으로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는 전업 투자자도 아니고 또 경제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좀 호기심을 많이 갖고 관찰을 하고 변화가 포착됐을 때 공부를 하고 그 공부하는 순서는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부터 그리고 영업이익이 높은 정말 우량한 회사들부터 공부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제가 투자 아이디어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걸 바탕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좀 하락장이 와도 버틸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장기 투자할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넣을 수 있어서 지속적으로 사실 성과가 좋았는데 그런 식으로 좀 주변의 변화에 무심코 넘어가지 마시고 관찰해보고 호기심을 갖고 공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섹터들을 알아보는 안목을 키울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왜냐면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이 그냥 뜬금없이 책을 몇 권 봤다고 해서 그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인플루언서 분들의 말을 이제 영상이나 아니면 유튜버 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 동시에 현실에서 주변을 잘 관찰해가지고 공부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조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주의해야 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국내 주식보다도 그 어떤 기업들이 사실상 한국 기업들보다 조금 더 투명하게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공시나 이런 것들도 있어서 오히려 더 주의할 사항은 없는 것 같아서 제 기준에는 더 좀 편한 투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자체도 미국이 사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투자하는 시장이고 이제 유동성도 풍부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한국 주식보다는 더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물론 한국 주식도 저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개별 종목은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미국 주식이 그런 부분들이 좀 강점인 것 같고 좀 마이너한 거긴 한데 저녁 시간에 퇴근하고 와서 그 장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직장인들은 일과 시간에 사실 그 한국 주식을 계속 보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도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연금도 최근에 들어보니까 이게 뭐 외부에 공개된 리포트는 아닌데 장기적으로 국내 주식의 비중을 좀 줄이고 미국 주식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라는 기사도 최근에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더 좋은 자산이 있는 미국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게 좀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선택인 것 같습니다. 흐름을 읽는 방법이 현실적인 방법이지 하나 말씀드리면 우선은 그 대표 지수를 좀 투자를 하면서 이 지수의 방향성을 좀 보면서 거시경제 흐름들을 좀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하는 섹터들을 세분화해가지고 뭐 AI 섹터, 반도체 섹터, 뭐 전기차 섹터, 에너지 섹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현실적으로 조금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직장인들이 사실 모든 섹터를 다 공부하면서 투자할 수는 없다 보니까 지수 투자로 시작하되 그런 식으로 좀 개별 종목으로 좁혀가면서 높은 수익을 추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2018년도 이때 투자를 했을 때는 사실 지금처럼 이런 지표들의 경제 지표들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았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무래도 유동성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금리 발표나 이런 작은 뭐 고용지수나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좀 민감하게 관심을 갖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연결된 세상이다 보니까 지금은 미국에서 어떤 지표가 하나 나오면 바로 진짜 10분 안에 전 세계로 퍼지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금리랑 좀 미국 주식이 아무래도 위험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다 보니까 연관성을 갖고 지금 많이 움직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주식도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이상 현금보다는 주식을 보유하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경제 지표를 다 공부하면서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한 3일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건데 3개월, 3년, 뭐 10년 이렇게 하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투자는 자전거 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공부를 다 한 다음에 투자를 시작하기보다는 제가 나는 월급날 주식을 산다라는 책을 2021년에 썼는데 그때도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건 우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나스닥 100이나 S&P 500 같은 대표지수 투자를 통해서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주식을 어떻게 매수하고 매도하는지를 우선은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본인이 목표하는 대로 이제 물가 상승률 이상 또는 그 2배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지수 투자 또는 이제 개별 종목으로 조금 줄여야 되고 리스크를 얼마나 가져갈 건지에 따라서 시가총액이 높은 걸 선택할 거냐 낮은 걸 선택할 거냐 이렇게 좀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초보자 분들이라면 지수 투자랑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바텀업이 아니라 탑다운식으로 좀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초보자분들이라면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통은 이제 위에 있는 종목들이 너무 유명하고 너무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먹을 게 없을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고 남들이 모르는 걸 찾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보통은 이제 실수를 많이 하고 이제 시장에서 아웃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초보자분들은 이미 남들이 아는 종목들 시가총액 1등부터 이제 매수하면서 그것부터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세상이 자본주의 꽃이라고 하는 이 주식회사 제도, 그리고 또 그게 상장돼서 거래되는 미국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긴 호흡에서 관찰하시고 공부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아웃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 시장이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계좌에 뭐 마이너스 50이 찍히던 마이너스 30이 찍히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그렇게 좀 긴 호흡으로 비싼 자산부터 공부해 보시라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고래 동공부에서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관련해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비트코인을 사실 지금은 더 많이 투자하고 있지만 제가 비트코인 투자하기 직전에도 미국 주식을 통해서 자산을 많이 불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도 같이 공유 드리고, 단순히 투자 정보를 정리해서 드린다기보다는 실제로 장기간 투자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고 어떤 식으로 저는 하락장을 대응했었는지 이런 경험들까지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살려서 초보자분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